1단원이 그리고 2단원이 다항식이었고 여기서 3단원부터는 등식 배운다라고 해서 가운데 등으로 연결된 식을 등식이라고 하고 등식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라고 했죠. 방정식이랑 항등식입니다. 방정식은 특정한 x에 대해 성립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했지. 그리고 항등식을 이제 좀 더 깊게 살펴볼 텐데 크게 나누면 풀어내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개수를 비교해서 풀어내는 방법이 있고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서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내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두 가지 패턴의 기본적인 연습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여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자 3-1번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책에 38페이지예요. 여기 앞부분은 쉬우니까 제가 조금 빨리 할 거고 뒤에 나머지 정리에 가까운 항등식만 조금 길게 설명드릴게. 자, 다음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 d의 값을 정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수치 대입법을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0이 되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가장 적절한 x값일 텐데 얘가 0이 되는 값이 유리수 범위에서 없고 혹은 x에 0을 집어넣으면 뭐 바로 D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둘 다 혼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전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얘랑 얘랑 곱하면 CX 세제곱. 그 다음에 2차항은 얘랑 얘랑 곱할 때도 2차항이고 얘랑 얘랑 곱할 때도 2차항이죠. 이렇게 되겠고 1차항은 얘랑 얘랑 곱하면 DX 마이너스 CX. 여긴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일단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최고차의 개수 A는 C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이쪽 마이너스 B인데 얘랑 같으면 되죠. 그럼 즉 B는 D 플러스 C랑 같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1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3 나오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죠. 그럼 D가 3이면 여기다 3 집어넣으시면 C는 2가 나오겠고 C가 2면 A도 2고 자 이거 2고 3이니까 B는 5 나오겠지. 뭐 전혀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 그냥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 제가 시행한 방법이 개수 비교법이라는 거. 그냥 양변을 단정하게 정리했을 때 똑같은 식이 나오면 되니까 개수만 비교하자라는 거고 뭐 전혀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다음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의 값과 다항식 fx를 결정하여라. 얘는 물론 이걸 전개할 수도 있어요. 얘네 둘이 곱하면 3차식이고 얘가 1차식이어야만 하겠지. 그래야 곱해서 4차식이 나올 테니까. 하지만 인수분해가 딱 적절히 돼 있으니까 수치 대입법이 훨씬 편할 것 같아. 두 번째는 자 수치 대입법. 항등식이니까 제가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죠. 1을 집어넣으면 fx가 뭔지 모르더라도 좌변은 쫙 0이고 그 다음이 이 책의 해설이랑은 제가 좀 다를 텐데 제가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이유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얘가 0이 된 x값을 떠올려야 되죠. 얘가 0이 된 x값이 뭐랑 뭐니? 뿔마 루트 3이지. 그럼 플러스 루트 3을 집어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어도 되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우변이 복 2차식이잖아. 복 2차식이니까 그냥 x제곱 자리에 3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x는 뭔지 몰라. x는 알 필요 없고 x제곱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이거 0이죠. 아무튼 좌변은 0이에요. 그럼 얘는 x 4제곱이니까 제곱이 3이면 4제곱은 9가 되겠고 이렇게 관계식 얻어낼 수 있지. 맞습니까? 그 다음 그냥 연립방정식이죠. 빼시면 자 그럼 스몰 a는 마이너스 4 나오겠고 스몰 b는 3이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풀었냐라고 하면 뭐 이제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릴 텐데 시중교재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학교 시험을 보다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왼쪽 식이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실수범에서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되지. 먼저는 x에 1을 한번 집어넣겠지. 1을 집어넣으면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는 뭐 플러스 i나 마이너스 i를 집어넣기보다는 그냥 x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돼. 어차피 같은 식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그냥 빵이고,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4제곱이면 1이고, 이렇게 관계식을 작성해내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굳이 x값을 꼭 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보기차식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x제곱 자리에 그냥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 3 집어넣으시면 된다고. 얘가 0이 되는 실수값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 그게 가장 문제 푸는데 편안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 허수 그리고 오메가 이런 명칭 들어보셨을 텐데 현재로서는 그 허수를 왜 약속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중에 뭐 이공계를 진학하셔서 전기전자 같은 거 전공하시면 그 방정식의 해가 방금처럼 좀 삐꾸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가 돼서야 왜 배우는지 이해가 될 거고 좀 수학의 순서가 좀 바뀐 게 많죠. 먼저 배우고 나중에 이해하는 것도 있으니까 좀 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 자, 기본 문제 3-2번. 저는 뭐 이 지역에 하도 있다 보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수업 초반에 처음 질문하신 2-10번 연습 문제는 행신고 1학년의 독특한 스타일이고 이렇게 항등식 단원에서 독특하게 출제하는 학교는 보통 서정고입니다. 서정, 운정은 보통 이렇게 많이 출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그 학교마다 경향성들이 있더라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참고로 이거는 90년대 수능에 이 비슷한 문제 있었어요. 90년대니까 뭐 25년 더 됐네. 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2차 이하의 다항식 PX를 모두 구하여라. 일단 다항식이라고 했고 차수까지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식을 전개해봤자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PX를 2차 이하의 다항식을 다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먼저 둡니다. 이렇게 두면 되겠죠. (2차) 이하라고 했으니까 A는 0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 힌트 주어졌네. P0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두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2차 이하니까 적어도 미지수 3개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2차 한계수, 1차 한계수, 상수항. 근데 P0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상수항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개수 비교법을 쓰겠습니까? 수치 대비법을 쓰겠습니까? 일단 제가 먼저 식을 써보면 좌변, 요거 좌변은 p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니까 여기다 더하기를 하면 뒤에 거 없어지고 이게 좌변이 되겠고 그치?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px면 여기 x자리에 뭐 집어넣은 식이에요 이거? x제곱을 집어넣은 거지 여기 x자리에도 x제곱 여기도 x제곱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야. 물결을 친 부분이.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1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이 뒤에는 없어지겠네요. 이제 전개. 이렇게 되겠지? 그럼 관계식이 이게 항등식이니까 4차항의 개수 A랑 A제곱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3차항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빵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항의 개수는 이렇게 돼야겠지. 자, 뭐 엄밀하게 말하면 이걸 이제 뭐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1학기 앞에 나와도 사실 별 상관없으니까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가 성립할 때는 A 값이 얼마나 얼마일 때? 0 또는 1일 때죠. 얘가 성립할 때도 마찬가지 B는 0 또는 1일 때일 거예요. 그치?
자, 이제 가운데 식이 포인트인데 2AB가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라는 얘기죠. A가 0이어도 되고 B가 0이어도 되고 둘 다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요. 동시에 만족시킨다라고 하면 케이스가 좀 많아. 왜 많냐면 첫 번째 이런 케이스 있을 거야. A가 만약에 0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자동 만족이죠. A가 0인 순간 첫 번째도 만족, 두 번째도 만족. 그럼 세 번째만 만족하면 되니까 A가 0이고 B가 0인 경우가 있겠고 B는 또 1이 나와도 될 겁니다. 오케이? 이게 A가 0인 케이스의 모든 케이스가 되겠고 만약에 A가 1이면 A, B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니까 B는 0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3개나 나와서 보통 많이 어려워해요. 자, 그럼 첫 번째는 A, B가 둘 다 0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되겠고 0이랑 1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1이랑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 3개 다 골라주셔야 됩니다. 다 써주셔야 답이 되겠고 자, 됐죠? 더워? 또 저거 틀어놓으면 금방 춥다고 그럴 텐데 일단 틀었어요. 여러분들 아래서 수업할 때는 몇 호 써요 그럼? 506호? 606호? 그렇구만. 자, 이제 기본 문제 3-3. 3-3은 별거 아니고 굳이 유형을 구분하자라고 하면 여태까지 살펴본 건 문자 하나에 관한 항등식을 살펴봤고 x에 관한 항등식 얘는 모든 실수 x, y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근데 풀어내는 패턴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면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그냥 예시야. a가 얼마 나오면 되겠니? 3, b는 7 나오면 되겠지. 여전히 x, y에 관하여 그냥 깔끔하게 내림차순 정리하시고 계수 비교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도 뭐 얘는 정리가 돼 있고 우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럼 x의 개수, 즉 a는 b랑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3은 b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c는 2가 나오면 되겠죠. 벌써 답이 나왔지. A, B가 같은데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A, B는 마이너스 3이고 C는 2 나오겠네요. 뭐 굳이 따지면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출제율은 높은 문제고 이건 뭐 대부분의 학교에서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10번 언더에서 많이 나오겠지. 그냥 맞아주세요 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1번이랑은 다릅니다. 1번은 그냥 모든 실수 XY에 관하여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인데 얘는 다음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니까 XY가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 예를 들면 Y가 0이면 X는 2여야만 하고 Y가 1이면 X는 3이어야만 하는 거지. 전혀 별개의 두 문자가 아니라 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얘는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 아니라 한 문자로 먼저 표현하셔야 돼. 이 관계식을 만족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럼 한 문자로 표현하려면 보통 우리가 y를 x로 표현하는 게 익숙하죠. 이렇게. 위에랑은 달라. 위에랑은 다른 거고. 그럼 y 자리에 제가 x-2를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는 y는 없어졌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만 성립하면 되지. 그냥 x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그럼 바로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bx제곱, ax제곱이니까 a 플러스 b에
x제곱 1차항 마이너스 2bx 플러스 cx니까 c 마이너스 2bx. 자, 상수항. 여기서는 상수항 안 나오고 마이너스 2c 플러스 4죠. 자, x에 관한 항등식이고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x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하려면 이거 다 0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이 나오지. 그럼 a는 마이너스 b가 나와야만 하고 c 마이너스 2b는 0이 나와야 하고 여기서 c는 2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얘가 0일 때는 c가 2면 여기서 b는 1이 되겠고 b가 1이면 a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이렇게 구해내실 수 있겠네. 자, 이건 계산 연습만 하고 넘어갈게요. 유제 3-5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이 단원의 사실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앞에는 그냥 간단한 항등식, 이런 게 항등식이다. 그냥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이 정도 배운 거고 이제 실제 많은 문제에 적용을 해볼 텐데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에요. 혹시 이해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볼게. 우리 초등학교 때 이제 나눗셈 같은 거 다 배웠습니다. 17을 3으로 나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쓰죠. 그치?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걸 몫이라고 하고 여기를 나머지라고 하죠. 근데 고등학교 와서 그리고 앞으로 수학을 하면서는 대부분 영문자나 이제 그리스어 문자로 많이 표현할 텐데 몫을 Q 나머지를 라지 R로 많이 표현하지. 그럼 얘를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일단 잘 하시면 되는 게 가로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다항식 꼴로만 표현하실 수 있으면 돼. 분수식이 아니고. 그럼 결국 17이라는 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으로 나눴을 때 5번 들어가고 이렇게. 이거 무리 없어? 숫자로. 숫자 당연히 무리 없을 거고 그럼 이제 다항식으로 넘어와서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눈다. 자, 나누는 건 앞에서 배웠고요. 나눴다라고 치고 직접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지. 근데 이제 앞으로는 바로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돼. 그럼 A를 B로 나눴을 때 B에 곱해진 애가 몫이고 남는 애가 나머지라는 얘기 아니야? 더해지는 애가? 맞죠? 숫자를 문자로만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 자리가 여전히 몫이고 여전히 나머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다항식이면 뭐 x에 관한 식 이렇게 될 테니까 얘로 나누면 몫도 x에 관한 식이 나올 거고 나머지도 x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보통 이렇게 많이 쓰겠다라는 거고 당연히 얘랑 얘를 봤을 때는 qx의 차수가 rx의 차수보다 커야겠지. 네, 커야 될 겁니다. 자, 이거 가로로 표현하는데 무리 없죠. 그리고 이 식은 방정식이니 항등식이니 그럼? 항등식이지 17이라는 숫자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이니까 방정식이 아니라 당연히 항등식입니다. 당연히 항등식이고 먼저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고 x에 관한 3차 다항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풀어내는 방법은 직접 나눌 수도 있고요. 직접 나눌 수도 있는데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으면 나머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 단원에서 기대하는 방법은 직접 나누는 건 앞 단원에서 배운 거고 얘로 나눴대. 나누면 어떤 몫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지. 맞아? 앞에랑은 분명히 다른 방법이에요. 앞에서는 직접 나누는 거고 여긴 직접 나누는 게 아니라 다항식처럼 가로로 쓰겠다는 거. 가로로 쓰겠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뭐 저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필기체를 배우는 세대는 아니지만 K, Q, L, M 정도는 그냥 저는
가끔 제 글씨를 못 알아본 분들 있어서 이건 Q입니다. Q를 이렇게 쓸 거고 저는 K는 이렇게 쓸 거고 L은 이렇게 쓸 거예요. 저는 공대생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공계 진학하시면 기호가 너무 많이 나와요. 람다, 세타, 델타, 감마 뭐 그러니까 구분을 다 하셔야 돼. 저 개인적으로는 L은 이렇게 써버릇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나중에 실수하는 날이 올 거고 Q도 숫자 9처럼 이렇게 쓰기보다는 웬만하면 좀 습관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마음대로 쓰셔도 될 것 같고 자, 이 몇 차식이겠니? 3차식, 2차식으로 나눴습니다. 몫은 1차식이어야만 하지. 1차식인데 그럼 1차식은 보통 AX 플러스 B라고 쓰지만 여기 3차 한계수가 1이니까 최소의 미지수로 표현하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미지수 하나만 데려오면 될 것 같아요. 미지수 하나만. 자, 그럼 이 다음은 앞이랑 똑같아. 전개해 볼게. x 세제곱, 그 다음에 2차항은 cx제곱, 4x제곱이니까 c 플러스 4x제곱. 1차항은 qx 4cx. c는 제가 임의로 잡은 미지수예요. 얘랑 같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계수 비교법. 자, x제곱 없습니다. 이거 빵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1차항 계수 p.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8 나오면 되겠지. 그럼 얘가 빵이면 c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 c가 마이너스 4니까 얘는 q 마이너스 16이 p란 얘기고 자, c가 마이너스 4면 여기서 q는 그대로 2가 나오겠죠. 자, 다 구했지. 그럼 P는 마이너스 14, Q는 2. 자,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이제 미지수가 좀 다른 쪽에 있을 뿐인데 이 3차식을 얘로 나눈 몫이 x 플러스 1이다. 얘는 몫이 주어졌어요. 그럼 먼저 가로로 쭉 쓰실 수 있으면 돼. 얘로 나눴대. 그럼 여기가 목자리지. 그죠? 몫이 x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를 모르는데 나누는 식보다는 차수가 낮아야 되죠. 나머지니까. 그럼 1차식 이하니까 저는 ax 플러스 b라고 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네, 됩니까? 미지수. 자, 그럼 내림차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개수 비교해야죠. P는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P는 바로 1이라고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P 플러스 A는 2가 나와야 되고 얘는 얘랑 똑같이 나오면 되죠. 자, 그럼 바로 앞에서 P를 1이라고 구했으니까 스몰 a도 1이 나오겠고 이거 1이라고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2 나오겠네요. 그럼 나머지가 제가 AX 플러스 B를 나머지라고 뒀으니 X 마이너스 2가 나머지겠지? 됐죠? 자, 이제 뭐 유형으로는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이 책이 단원이 잘게 쪼개져 있어서 자, 여기서는 뭐 모든 기본 문제 통틀어서 3-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3-5번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 여러 번 선행을 했거나 해도 얘는 완벽히 숙지하셔야 돼. 이 완벽히. 여기서부터 기본이 돼 있어야 뒤에서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크게 어렵지 않아. 1번은 제가 빨리 하고 넘어갈게. 자, 저 4차식을 다음에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물론 직접 나눌 수도 있겠죠.
직접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직접 나눌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원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 자, 그럼 제가 식으로 써볼게. 얘로가 아니고 얘로 나눴대요.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나머지가 몇 차식 이하로 나와야 됩니까? 일단 2차식 이하로 나와야 되죠.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맞죠? 그럼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2차식 이하니까 제가 미지수 3개는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면 돼. 전개를 해서 개수 비교를 할 거냐 아니면 양변에 적절한 숫자를 대입할 거냐. 직접 나누는 건 지금 여기서 방법에선 배제한다라고 했어요. 얘는 딱 봐도 앞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수치 대입법이 훨씬 더 편안하지 않겠어? 일단 1을 한번 넣어볼 수 있겠고 x에 1을 집어넣으면 얘가 쫙 0이잖아. 쫙 0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만 남겠죠. 그럼 이거 없어지니까 얘가 1이다. 라는 관계식 하나 나오겠고 맞지? 네. 그 다음엔 당연히 2를 집어넣어 볼 수 있을 거예요. 2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니까 또 여기 다 0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마냐? 8, 24, 30, 27 이렇게 나오겠지? 마지막에는 뭐 뻔하네.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겠고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17 나오겠고. 자, 뭐 원래 굳이 따지면 현재 교육과정에서 미지수가 3개고 1차 방정식인 3원 1차를 뭐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 정도는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개만 연립하더라도 위에서 아래 빼면 바로 b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스몰 b는 11 나오겠죠. 스몰 b는 11입니다. 스몰 b가 11이면 이 식은 a 플러스 c는 11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고요. 이 식은 4a 플러스 c는 여기다 11 집어넣으면 20인데 넘기면 5가 되겠죠. 네, 됐지? 자, 이제 빼. 그럼 스몰 a는 5가 되겠고 c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제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나머지라고 뒀으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나머지겠지. 물론 직접 나눠도 되지만 여기서는 직접 나누는 방법을 지금 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직접 나눌 수가 없습니다. 뭐 관계식이 6차식, 7차식, 10차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으니 자, 여기까지 되죠? 자, 이제 뭐 유형으로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지워도 되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뒤에 연습 문제를 보면서도 알겠지만 얘는 그냥 문제를 읽기만 해도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어려운 건지 확 감이 오는데 당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건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경우와 또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 뭐가? 나누는 식이 이 두 가지 경우가 메인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 둘은 거의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지난 시간에 봤던 서정고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출을 보셨을 텐데 실제 학교 시험이 더 어렵게 나오고 가장 원형이 나왔어요.
일단 제가 식을 먼저 꾸며보려고 할게. 왜 이 저 두 형태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얘로 나눴대. 나누면 몫이 생길 거야. 나머지는 몇 차식 이하입니까? 1차식 이하가 나와야겠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 이하가 나와야 될 것 같아. 요거 한 문제 보고 줘라. 자,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게 어려운 이유,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이게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만약에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 라고 하면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x값 두 개가 나오겠죠. 그죠?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누는 식이 이렇게 됐다. 그럼 내가 대입할 수 있는 x값이 두 개 존재합니다. 1을 집어넣어도 되고 2를 집어넣어도 되죠. 근데 완전 제곱식은 집어넣을 수 있는 x값이 하나밖에 없지. 중근을 가지니까.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데 미지수가 두 개면 관계식이 몇 개 이상 있어야 풀어낼 수 있어? 두 개 이상 있어야 되지.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순서를 그냥 적어드릴게.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 첫 번째는 적절한 x값 대입합니다. 여기서 적절한 x값은 너무나 당연하죠. 2지 2. 2 집어넣으면 얘는 16 플러스 2니까 18.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원래 선생님들이랑 어떻게 배우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기억나니? 더 이상 대입할 게 없는데? 더 이상 대입할 게 없습니다. 심지어 얘는 4차식이니까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저기 12차식이 주어질 수도 있고 10차식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가 수학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문자가 많은 게 좋겠니? 적은 게 좋겠니? 적은 게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변수는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한 문자로 표현하셔야 돼. 이 프로세스는 그냥 일정 부분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냥 늘 똑같아. 관계식 얻었잖아. 그럼 A를 B로 표현하셔도 되고 B를 A로 표현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분수가 별로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니까 제가 B를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여기 B 자리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8을 쓸게. 자, 세 번째는 식을 정리하셔서 인수 분해 후 약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 여기서 저는 18만 왼쪽으로 넘길게. 넘기면 좌변은 이렇게 되겠죠. 왜 18만 넘겨요? 라고 하면 제가 지금 여기 써놨는데 인수 분해 후 약분해야 돼. 그럼 공통인수가 나와야만 하고 여기 x-2가 인수로 있으니 뒤에서도 x-2가 인수로 나오려면 18만 넘기고 얘네 둘은 A로 묶어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됩니까? 얘네 둘은 A로 묶어냈고 그럼 이제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하라고 했으니 앞 단원에서 배운 걸 쓰셔야 돼. 이걸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일단은 합차 공식이네. 16이 4의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그런데 다시 앞에는 실수범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고 뒤에 거는 또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지금 좌변이에요. 이제 우변. 우변은 둘 다 x-2 인수로 가지고 있지 않아? 얘를 묶어내면 여기서 x-2 하나 남고 얘는 통째로 묶여 들어가고 a만 남겠네. 이게 우변. 됐어? x-2, x-2로 묶어낸 거야. 그럼 앞에 있는 식은 하나 남고 qx, 뒤에는 다 묶여 들어가고 a만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약분해달라고 했죠. 약분 됩니다.
마지막 과정은 적절한 x값 다시 대입. 적절한 x값이 뭘까? 나는 a만 구하면 되니까 얘는 모르잖아.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고 이해하는 포인트는 qx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qx는 항상 없어져야 돼. 없어지려면 앞에 개수가 0이면 되지. x에 또 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또 2를 집어넣으면 얘는 4 플러스 4니까 8이고 8 곱하기 4니까 32고요. 이게 좌변. 2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빵이고 그대로 얘가 a죠. 자, a가 30이면 여기다 3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4 플러스 18이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 죄송. 덧셈을 못하네.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럼 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애초에 ax 플러스 b라고 뒀으니까 32x 마이너스 46. 이게 구하는 나머지가 되겠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단원 통틀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나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으로. 이건 뒤쪽 연습 문제에 있을 거예요. 연습 문제. 자, 그럼 화장실 갔다 오실 분만 잠깐 갔다 오시고